황복이 들려주는 한강 이야기. 아유,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식사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시면 그냥. 아유, 요즘 참게가 워낙 맛있어서요. 저는 황복이에요. 참게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여기 한강 잠실 수중보 주변은 참게가 많아서 제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저는 참복과에 속하는 물고기예요. 복어 집안이죠. 그렇다고 제 배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라니까 그냥. 아유, 그래요. 저 배 나왔어요. 근데 이거 똥배 아니에요. 임신했다고요. 진짜예요. 저는 원래 바닷고기예요. 하지만 고향은 여기 한강이랍니다. 한강에서 태어나 서해로 나갔다가 이렇게 알을 베면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죠.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이죠. 서해는 참 아름다운 바다예요.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자연 갯벌을 가지고 있죠. 한강은 바로 이 서해로 흘러들어와 큰 바다로 나간답니다. 바로 그게 한강의 힘이에요. 물론 동해로 빠져나가는 물길도 있죠. 하지만 동해 주변에는 일본하고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반면에 서해는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물길이었어요. 그래서 고대부터 이 한강을 둘러싸고 많은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특히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축전을 많이 벌였죠. 그건 인간들의 일이고 우리야 봄이 오면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았지만요. 제 기억으로 1900년 이전까지 이 한강엔 다리다운 다리가 없었어요. 한강의 지천에 살구지 다리니 중랑교니 자그마한 다리들이 생기긴 했지만 한강의 본류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다리는 없었다 이 말이죠. 대신 나룻배들이 다녔죠. 그 덕분이겠지만 당시 한강물은 참 맑고 깨끗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양화진과 노량진에 휘영휘영 늘어져 있던 아름다운 버드나무 가지, 지천에 피어나던 들꽃들.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이 한강을 가리켜 이 세상 같지 않은 곳이라고까지 했대요. 그러다 1900년 지금의 노량진과 한강을 잇는 한강철교가 섰습니다. 뒤이어 한강대교도 놓였고요. 특히 이 다리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해서 한강 인도교라고 불렸죠. 사실 다리가 생기면 물이 오염되기 쉬워요. 하지만 한강은 워낙 넓고 깊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웠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강바닥에 자꾸 모래가 쌓이면서 차츰차츰 강바닥이 높아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비만 내리면 홍수가 참 자주 일어났어요. 1925년은 최악의 해였어요. 그해 여름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647명, 재산 피해는 1억 300만엔. 이건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8%를 차지하는 액수였어요. 그래서 일제는 선유봉에 돌들을 캐냈습니다. 이 돌과 흙으로 한강변에 뚝을 쌓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선이 노는 봉우리라 불렸던 아름다운 선유봉은 차츰차츰 깎여 내려가 나중엔 평평한 섬이 되고 말았어요. 이름도 선유봉에서 선유도로 변했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친 후 한국인들이 한마음으로 외쳤던 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영등포에 대규모의 공장지대가 들어서면서 서울은 경공업 도시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때부터 한강물은 조금씩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희고 깨끗한 모래가 깔려있던 강바닥이 점점 검게 변하더라고요. 아우,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서 물속에 사는 우리로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전엔 한강물을 그냥 길어다가 먹었는데 이젠 그걸 생각하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1978년 정부는 선유도에 정수장을 지었어요. 여기서는 매일 40만 톤의 한강물을 정수해서 서울시에 공급했죠. 하지만 공장은 많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들고 서울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어요. 게다가 당시엔 하수 처리 시설이나 정화조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는 기업주들이 많았답니다. 시꺼먼 공장 폐수가 그냥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들기 일쑤였죠. 더 심각한 건 가정에서 내보내는 폐수였어요. 설거지 세제, 세탁 세제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한강으로 흘러들었죠. 급격한 한강 오염으로 기형 물고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등이 휜 물고기, 기형적으로 배가 부풀어 오른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다시 높아지면서 홍수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옛날엔 물이 맑기라도 했지 악취가 주인동하는 오폐수가 범람하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부터입니다. 우리 황복들이 더 이상 한강으로 올라오지 않게 된 것이. 도무지 그런 물에 알을 낳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하여 1982년 정부는 한강 종합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바닥을 고르게 하는 준설 작업을 시작으로 뚝을 재건하고 수중보를 설치했죠. 그때부터 한강 홍수 피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2000년 한강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요. 미 8군 영안실에서 포르말데이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했습니다. 포르말데이드는 시체 방부제로서 암과 출산장애를 유발하는 독극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만약 한강이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이었다면 과연 미군이 독극물을 방류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한강의 수질 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는 잠실 수중보 부근에 황복 치어를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2009년부터 해마다 황복이 6마리씩 늘어났죠. 2005년 24종의 물고기가 한강에서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56종의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건요, 1958년도의 한강 수질과 비슷해진 거였대요. 아이고, 내가 잊었네. 저요, 이번에 한강에서 알을 낳고 나면 죽어요. 뭐 아쉽거나 슬프진 않아요. 그게 자연의 섭리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한강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되찾은 한강을 영원히 지켜주세요.